다들 데이하오아 어서 오세요. 오늘 유튜브 영상 다들 보고 오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랜선 집들이 방송 오늘 올렸는데 다들 뭐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 이거 제 그 집들이 방송인데. 근데 요번에는 이사하면서 이게 네모 한 개씩 이게 모듈이거든요. 근데 뭐 방송 그렇다 치고 요 밑에 달아주신 댓글들이 진짜 거의 다 응원의 댓글들이라 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야. 다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마치 자기가 집 산 것 마냥 뿌듯하다라면서 많이들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또 이 메시지들을 보니까 오늘 방송을 안 킬 수가 없었어. 힘이 나잖아. 하트 이거 한 개씩 제가 다 누른 거 보이시죠? 진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 댓글에도 많아. 반지하 때부터 봤다고.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반지하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반지하 때부터 봤는데 너무 뿌듯하다. 너무 축하드린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응원의 메시지밖에 없어 거의.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나 서울에 집 사는 게 꿈이라고. 그건 진짜 옛날에 반지하 때부터 얘기했어요. 야, 서울에 이렇게 많은 건물이 있는데 야, 내 집 한 개 없는 게 말이 되냐. 나 서울에 집 사는 게 꿈이다. 이건 내 반지하에 살 때부터 얘기를 했어.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기억을 해주시고 진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등기 친 날 눈물은 안 났냐고요? 뭐 눈물까지는 안 났고요. 눈물까지는 안 났는데 이 마음에 어떤 그 돌이 한 게 있었거든. 뭐 응어리 같은 게 막 돌이 막 이렇게 뭐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뭐 말인지 알죠? 그쵸. 요즘 누가 올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다 대출 받아서 사지. 저도 대출 많이 받았어요. 대출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월세 내면서 나중에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랑 그냥 이자랑 원금 갚으면서 월세 내듯이 내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내 집이 남는 거랑 그건 천지 차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진짜 댓글 보면서 오늘 원래 방송 쉴라 그랬거든. 왜냐면 어제 방송했으니까. 근데 이 화이팅을 해주시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이 방송을 안 킬 수가 없더라고. 오늘도 그래서 아주 재밌는 주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시간 갈 줄도 모르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재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홍수와 태풍과 그 다음에 우박 피해가 장난 아니야. 우박이 과수원을 때려가지고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졌어. 익지도 않았는데 그 다 그냥 폐기. 지금 중국 난리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작할 때의 주제는 여러분들 방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담배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흥미진진해요. 오늘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뺨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얘기하듯이 중국에는 물론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것들이 어떤 걸 비판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잘 만들고 품질도 좋아. 그러면 저는 그 물건을 칭찬하지만 제가 비판하는 거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훔쳐간 새끼들이라든지 혹은 이 좋은 제품을 지들 마음대로 짭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새끼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의 산업을 망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이미지, 중국의 뭐라 해야 될까? 중국에도 실제로 좋은 물건들이 많지만 그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비판했죠.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의 최대 책임자는 누구냐? 끝까지 쫓아가면 공산당이고 그 공산당의 대빵은 시진핑인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런 암시장의 산업, 짭퉁 산업, 뒷돈 주고받는 이런 문화, 서로 눈 감아주는 문화, 음식물에 필요 이상의 화학약품과 농약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거 결국 누가 그렇게 한 거야? 결국 끝까지 쫓아가보면 그 위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걔네들이 관리만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눈 감아주고 뒷돈 받아 처먹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구조를 전 항상 비판해왔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이미 그 착색이 된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냐? 사회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나라. 항상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깨닫을 게 있는데 제가 중국 물건들 중에 칭찬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는 일단 전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했어. 그건 옛날부터
옛날에, 정말 옛날에 10년 전에 아직 중국의 이런 화학, 농약 이런 것들, 가짜 음식 이슈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여서 파는 정도의 수준, 지금은 확인 미상의 물체로 얘 뭔지도 몰라 근데 그걸로 소고기를 만들어버리는 수준, 차원이 달라요. 짭퉁 음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고기로 고기를 만들어서 속여 파는 거, 그거는 그냥 그래도 돼지고기가 소고기, 그래도 다 고기잖아 이건데, 소고기입니다 근데 짭퉁이야. 이 고기 무슨 고기로 만들어서, 고기로 만든 거 아닌데요, 그냥 저쪽에 무슨 뭐 폐타이어랑 종이박스 이런 거 녹여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 선을 넘어버리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외까지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제일 살기 좋아하는 내 나라 걔네들이 먹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하는 얘기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오로지 애국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방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중국 음식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중국 음식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왜?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중국 음식을 되게 많이 칭찬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중국 요리를 정말 양심껏 잘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 가짜 재료 안 쓰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중국 음식은 여전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그렇잖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라조기라든지 동파육이라든지 어향육슬 마파두부 이런 것들 정말 정직한 재료로 만들어내는 곳에 가서 먹으면 여전히 맛있습니다. 자, 제가 칭찬한 거 중국 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고량주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 고량주 지금도 좋아해요. 하지만 고량주도 가짜 술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비판을 했지만, 정말 웰메이드한 이런 고량주, 정말 짭퉁이 아닌 진짜의 고량주는 훌륭한 술들이 너무 많아. 고량주도 제가 많이 칭찬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저 차 좋아하잖아요. 마시는 차. 마시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 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 차 중에서 보이차, 푸얼차라든지, 그리고 시후롱징, 용경차, 이런 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 너무 훌륭한 차들이기 때문에. 차 좋아하는 사람들 중국 차를 빼놓고 얘기한다? 그 말이 안 되거든.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중국 차도 되게 많이 칭찬을 하고, 중국 어떤 차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웬걸? 이 중국 새끼들이 차까지 짭퉁을 만들어버려요. 색소를 묻히고 향료를 묻혀가지고 차향을 내버려. 차향이 제대로 나려면 한 10년, 20년 이렇게 숙성시키고 묵혀놔야 그 향이 나는데, 그걸 1시간 만에 그 향을 입혀버려. 그것도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심하게 비판했죠. 쌍욕을 날렸죠 아주. 그리고 오늘 주제,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는 안 했어요. 막 대놓고 막 여기에 대한 칭찬을 하진 않았지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중국의 담배 제조업은요, 중국의 담배 제조업 굉장히 강합니다. 담배 제조업과 담배 기술, 그리고 담배 안에 들어가는 담배잎들, 담배잎이라고 하죠. 한국이랑 비교하면, 제가 한국이 담배를 깐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른 건데, 한국이 담배는 힘이 약하잖아요. 0.1mm, 0.2mm, 0.3mm 약하잖아. 왜 약하냐? 원래 담뱃잎에다가 뭘 섞냐면 혼합잎을 다른 거를 좀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 담배 힘을 순화시켜요. 근데 중국의 담배 문화는 조금 다른 게, 중국은 옛날부터 혼합형 담배 이런 걸 안 폈어요. 완전 그냥 순 담뱃잎 있잖아. 그래가지고 담배 힘이 굉장히 셉니다. 막 14mm, 막 10mm, 개쎄. 한국 사람이 그거 딱 피잖아. 딱 빠는 순간 이래요 진짜.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중국에서 제가 통역사로 일을 많이 했잖아. 그럼 그때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으로 많이 오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전시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럼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기업가들이랑 한국 기업가들이 또 이제 만찬을 즐기면서 또 인사할 때 또 이렇게 내가 통역도 해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또 담배 타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럼 중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담배를 이렇게 권한단 말이야. 자기 담배 이렇게 딱 꺼내주면 한 개 받아서 피는 거지. 그게 이제 되게 친하다는 그런 거야. 그런 문화야. 한국 사람 딱 붙여가지고, 전 틈이 있으면 말해줘요. 사장님 그거 그 힘 되게 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말은 해줘요. 근데 가끔씩 막 바쁠 때 말 못 해줄 때가 있잖아. 그럼 모르는 한국 사장들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펴. 난리 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중국 사장님들 막 웃고 막 서로 웃으면서 또 친해지고 뭐 그런 문화가 있어. 근데 저도 옛날에는 흡연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혼합형 담배들은 이 담배가 되게 힘이 약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피는 거야. 힘도 별로 없고 그냥 피는 건데 중국 담배들은 힘이 세긴 세지만 어느 정도 그게 약간 적응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는 이제 뭐 0.1mm 있고 0.3mm 있고 0.5mm 이런 거 있잖아. 중국은 한 1mm, 1.2mm 이런 것들이 좀 약한 편이거든. 근데 그걸 처음에 필 때는 굉장히 센데 조금씩 이렇게 피다 보면 적응을 할 수 있어. 근데 적응을 하고 나잖아. 딱 그 담배를 딱 빨고 이 목 넘김이 졸라 부드러워요. 아 저는 뭐 어릴 때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흡연자는 아니지만 호기심은 못 찾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맛은 봐본 적이 있지. 그러니까 부드럽기도 하고 향도 좋고 담배 필터 쪽의 기술도 되게 좋아.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담배업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담배를 잘 만들어요. 중국의 국가 산업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 담배가 사치품이에요. 한국처럼 모든 담배값이 똑같은 가격 아니야. 중국은 좀 싼 담배는 뭐 한 한국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 비싼 담배는 한 갑에 몇십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담배는 계급이 밑에부터 위에까지 너무 다양해.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이제 이 남자들끼리 비즈니스 할 때 만날 때 담배 타임에 자기가 담배를 꺼냈을 때 그 담배를 보고 얘 어느 정도 되는 애구나 이걸 또 판단하는 게 있어. 보통 남자들은 서로 시계 보잖아. 시계를 보든가 구두를 보든가 아니면 뭐 정장을 보든가 뭐 약간 이런 걸 좀 보는데 중국에서는 담배 요것도 봐요. 그래서 부유층만 피우는 게 아니라 부유층일수록 비싼 담배를 피고 뭐 그냥 일반 서민일수록 싼 담배를 피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게 중국의 담배 산업입니다.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담배를 잘 만들고 중국에서는 뭐 또 이제 비싼 담배 또 중국 사람들 그 가오가 있어. 중국 사람들 가오라기보다는 이제 면즈 체면 문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 그래도 이 정도 비즈니스 하고 이 정도 돈 버는데 이급 담배 한 갑에 5,000원 이거 피면 좀 그렇지. 한 갑에 10,000원짜리 이것도 좀 갑에 그래 한 갑에 30,000원짜리 이런 거는 좀 펴줘야 그래도 나랑 좀 맞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사람마다 피는 담배가 조금씩 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한 50,000원짜리 담배는 펴줘야지 하면서 50,000원짜리 담배를 샀어. 그래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딱 폈는데 담배가 50,000원짜리야. 비싸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곰팡이가 핀 담배님과 흙먼지, 잡초, 심지어 닭과 오리의 똥까지 나온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아마 제가 한국 최초일 거예요. 이거 어제 새벽에 뜬 기사야. 지금 중국 난리 났어요.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닭똥과 오리똥과 곰팡이와 뭐 담배님 흙먼지 모든 게 다 섞인 이런 담배가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간 사건이 터졌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갔는지 감도 안 와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걸 팔아 제낀 업자들이 태도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터진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这都死了避免不了，我得群个钱吧，为啥我搭一个棚子，下来以后用这东西垫起，别让它走草，别让它雨淋，你先别放起来你稍微有点霉味行，可以弄点白酒喷喷它，把那个霉味就给它消除了。它抽出来霉味，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 그 담배를 닭똥 담배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걸 닭똥 담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닭똥과 오리똥과 온갖 먼지와 곰팡이가 다 들어간 그 닭똥 담배를 유통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이거 변질된 걸 이렇게 파냐? 그걸 어떡하냐? 내가 무슨 뭐 1kg, 2kg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만 몇 톤씩 쌓아놔야 되는데 곰팡이 피는 거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곰팡이를 피면 술 좀 뿌리면 된다. 중국의 고량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의 고량주도 비싼 고량주가 많은데 싼 고량주는 진짜 싸요. 그 싼 고량주 곰팡이 피잖아. 그 싼 고량주만 뿌리면 곰팡이 냄새 싹 사라져. 사람이 피면 몰라. 대놓고 지금 잡혀왔는데 잡혀와서 지금 수갑 차고 있는데 대놓고 인터뷰 내용이 그렇습니다.
这种事呢避免不了。 야, 이런 일을 어떻게 피해? 나 한 번에 막 몇백 킬로씩 쌓아 놓는데, 그 밑에 뭘 깔아놔도 곰팡이 그냥 핀단 말이야. 비 오고 그러면, 야, 곰팡이 피는 거 막을 수가 없어. 이럴 때는 그냥 알코올을 좀 뿌리는 거지. 야, 고량주 좀 부리면 냄새 안 나. 그때 피면 돼.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곰팡이 냄새를 눈치채지만 못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것처럼. 이 사건은 어디서 터졌냐? 이 사건은 2025년 초山东省 랴오城市 동아시엔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동아현, 산동성이에요. 산동성에 있는 랴오청시의 동아현. 동아현 담배 전매국 직원들이 농촌 장터를 순찰하다가 이상한 담배풀을 발견을 합니다. 이른바 중국어로 깐지라고 불리는 시골 전기시장, 한국어로 따지자면 오일장이에요. 중국도 그런 지방에는 오일장, 이런 거, 거리시장, 오일장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서 한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풀을 대량으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 판매자는 누구냐? 류모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2025년 초 이거 들으신 분들은 지금 2026년인데? 1년 지난 사건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지금 터지고 이게 왜 따끈따끈한 거야?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까지 묵혀둔 거야. 왜일까? 들어보세요. 들어봐. 오늘 내가 2시간 책임진다 그랬다. 뒤에 어마어마한 반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류모 씨가 파는 담배풀은 정상적인 공장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포장도, 성분도, 표시도, 제조일자도, 품질 검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팔렸어요. 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그냥 뭐 어떤 농촌에서 어떤 할배가 그냥 뭐 담뱃잎 어디서 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나 보네.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봐요. 자, 이 류 씨는 이 담배풀을 500g당 불과 5, 6元에 들여왔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매수가가 500g당 5, 6엔, 한국 돈으로는 1,100원에서 1,300원 정도. 500g에. 그럼 1kg면 얼마입니까? 2,200원. 맞죠? 그리고 이 사람은 농촌 장터에서는 500g당 얼마에 팔았냐? 15元에 팔았다고 합니다. 15엔. 한국 돈으로는 약 3,2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00g이라고 얘기하면 담배가 얼마가 되는 거야? 500g? 감이 안 오죠? 알려드리겠습니다. 500g이면 일단 일반 담배 한 개비에 담배풀이 0.7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이게 기준이에요. 0.7g이 들어갑니다. 그때 700개비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20개비가 한 갑으로 계산하면 35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한 갑에 들어가는 담배풀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90원에 불과해요. 매입 원가로 계산하면 한 갑에 들어가는 담배풀이 불과 30원 안팎입니다. 정상적인 담배와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싼 가격에 파니까 이 담배를 주로 구매한 사람들은 누구냐?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에요. 중국은 농촌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14억 중에서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한 8억 명이 빈곤층이고 극빈곤층은 6억 명에 달한다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왔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정품 담배 한 값을 매번 사기 부담스러운 이런 노인들에게 500g에 3,200원짜리 담배풀은 너무나 싼 선택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은 류 씨의 판매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쉽지 않았어요. 류 씨는 일정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노점상이었고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카드 기록도 없고 계좌 이체 기록도 거의 없으니 정확히 얼마를 팔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도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계속 바꿨고 실제 거주지는 산동성 타이안시 똥핑시엔이었지만 택배 주소는 동아현 류지진 이거나 허난성 부양시 등으로 허위 기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건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택배로 쪼개서 보냈어요. 대량의 담뱃잎을 한 번에 보내면 물류 시스템이나 단속 기관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조금씩 분산해서 택배를 보낸 거예요. 경찰은 장기간 류 씨를 추적하고 방대한 택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류 씨의 판매 규모가 단순한 행정 처분 수준을 넘어 형사 입건 기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뒤에 산동성, 동핑현의 창고 두 곳을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발견한 물량, 가공한 담배풀 약 3,500kg, 가공 전 담뱃잎 25kg, 필터가 붙어있는 빈 담배 튜브 274만 개, 여기다가 담배 채워서 담배 가게 브랜드를 붙여서 팔면 그냥 그 담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담뱃잎 있겠다, 담배 튜브 있겠다. 그 담배 튜브에다가 그 담뱃잎을 넣는 기계가 있거든. 그 기계로 담배 딱 넣어가지고 가게에다가 포장을 해. 그 다음에 그 포장에다가 자기가 팔고 싶은 그 브랜드를 찍어서 팔면 그 브랜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발견했느냐? 거래 장부까지 발견을 합니다. 후속 수사에서 추가로 압수한 물량을 포함하면 전체 담배풀은 3.66톤에 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담배 튜브 274만 개는 그게 뭐냐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게 담배예요. 이게 담배면 이렇게 피는 거잖아. 요 담배 필터부터 여기 하얀 데까지 안에 담뱃잎을 빼버리면 이게 담배 튜브야. 이게 담배관이에요. 이거를 274만 개를 발견한 거야. 안에 담배풀이 안 들어져 있는 필터와 그 담배 종이를 만들어 놓은 그걸 담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잘게 썬 담배풀을 수동으로 주입하거나 혹은 주입기 기계로 밀어 넣으면 일반 담배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압수한 이 274만 개는 완성 담배 274만 개비가 아니라 담배풀만 채우면 274만 개비를 만들 수 있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왜냐? 왜 이런 빈 튜브를 파느냐? 업자들이 그걸 사가서 지들이 팔고 싶어하는 담배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거든. 맞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이 담배는 사치품이라고. 싼 담배부터 비싼 담배까지 다양한데 얘네들이 그 담배, 가짜 담배 튜브와 담배 잎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뭐 비싸게 팔고 싶겠어요? 싸게 팔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남길 거 많이 남기면 좋잖아. 그러면 이제 비싼 담배를 위에 프린트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것도 계산해 봅시다. 20갭이 한 갑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13만 7천 갑의 분량입니다. 담배풀 3.66톤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담배 한 개비에 약 0.7g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20만 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갑에 20개비씩 넣으면 여러분들 담배가 26만 갑이 나와요. 26만 갑. 그런데 류 씨의 창고에서 발견된 장부를 보면 이미 팔린 물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5년 불과 몇 달 동안 류 씨가 31만 yuan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1만 yuan이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한국 돈으로는 6,600만 원이거든요. 만약 이 돈이 전부 500g당 15yuan짜리 담배풀 판매 대금이었다고 단순 계산한다면 약 10.3톤을 팔았다는 계산이 나와요. 담배로 환산하면 약 1470만 개비, 약 73만 갑을 만들 수 있는 담배 양이에요. 참 중국이 정기적으로 이런 거 한 개씩 터뜨려 준다니까. 야, 이건 뭐 내가 컨텐츠가 떨어져 가는 걸 아나? 알아서 그런가? 때가 되면 이런 거 한 개씩 터뜨려 줘. 나는 그냥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싹 스토리텔링 해주면 이거 참 중국 참 고마운 나라야. 야,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지냐? 근데 여러분들 아직 하이라이트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창고에서 발견된 3.66톤은요, 이들이 다뤄온 전체 물량이 아니라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던 일부 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아까 그 6,600만 원 팔았잖아. 그거 환산해보면 10.3톤을 팔았다니까. 10.3톤이란 지금 창고 안에 있는 3.6톤이랑 3배 차인데. 자, 그리고 경찰은 여기서 계속 수사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많은 담배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공급책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산동성에서 약
2,000km가 떨어진 윈난성, 운남성 알죠? 운남성. 예. 윈난성 홍허 하니주 이족 자치주의 멍즈시. 이것도 중국의 윈남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멍즈시인데 멍즈시. 중국은 도시가 하도 많으니까 저도 처음 듣는 도시예요. 아무튼 여기가 뭐냐? 윈난성은요, 여러분들, 운남성은 중국 최대의 담배 생산지예요. 담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홍허주 역시 담배 재배와 가공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남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들은 민간계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도 마약 사건이 터지잖아요. 대부분 운남에서 나와요. 생각해봐. 운남은 담배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재배되는 곳인데 그 중간중간에 누구 한 개 숨어가지고 대마초 재배 안 할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마약 사건이 제일 많이 터져요. 중국 기사로도 많이 났습니다. 자, 경찰이 현지의 공안과 함께 찾아간 곳은 정상적인 담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뭐냐? 정말 관리가 되지 않은 폐기에 가까운 닭 오리 사육장이었어요. 담배 공장이 아니었던 거야. 닭 오리 사육장에 담배 생산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이곳에서 업자들은 담뱃잎을 잘게 잘라 담배 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장이라면 원료를 위생적인 용기에 보관을 하고 습도와 온도를 관리를 하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 공간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공한 담배풀은 그냥 바닥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거긴 축사야. 닭 오리 키우는 데야. 그럼 닭 오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 돌아다니면서 닭 털도 날리지, 닭똥 싸지, 오리똥 싸지. 거기에다가 흙먼지는 조금만 있겠어? 그 위에다가 담뱃잎을 그냥 막 쌓아놓고 가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비가 오면 습기가 그대로 배어요. 습기가 차면 어떻게 돼? 곰팡이까지 펴요. 악취가 나. 악취가 나면 어떻게? 고량주를 붓습니다. 백주를 부으면 냄새가 없어져. 그리고 썩은 담뱃잎과 곰팡이가 핀 담뱃잎을 쓸만한 담뱃잎과 같이 섞어가지고 담배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는 말 그대로 산골짜기 농장이잖아요. 농장에 담뱃잎만 있겠어요? 야, 이거 담뱃잎이 좀 부족한데? 야, 저기 풀떼기 좀 뜯어와라. 야, 저기 마른 잎사귀들 좀 같이 넣자. 이거 몇 그램 부족하다, 야.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닭똥, 오리똥, 흙먼지, 잡초, 각종 이물질. 야, 이건 뭐 얼마나 믹스된 거야 이거. 중국은 순 담뱃잎으로만 만든 담배로 유명하거든. 잘 만들어. 야, 근데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혼합 담배를 만들기 시작했지? 야, 그것도 닭똥 담배야. 어디서 착안을 했을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받았을까? 혹시 루아 커피인가?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그 커피콩이 있잖아. 그걸 보고 약간 감명을 받았나? 결국에는 담배풀에, 그 담뱃잎에 닭똥, 오리, 분변 뭐 다 섞여 있었던 거야. 닭, 오리 사육장 바닥에서 담뱃잎을 가공하고 그대로 쌓아두면서 분변과 흙먼지가 담배풀에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경찰과 현지 취재진이 공개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입에 물고 연기를 폐로 들이마시는 제품을 가축 분변이 널려있는 바닥에서 제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담뱃잎 가운데는 일부는 장기간 방치돼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업자들은 그걸 폐기하지 않고 술을 뿌려 냄새만 없애고 상태가 그나마 좋은 담뱃잎과 섞어가지고 다시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야, 이거 사건이 진짜 이게 무슨 양파구나. 까도 계속 나오는구나. 충격적이다. 쇼킹하다. 아직 남아있습니다.